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요즘에도 역시 이 분양시장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무작정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요즘 일부 건설사에서는 청약을 부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청약 열기가 얼마나 뜨겁다, 몇 대 몇의 청약 경쟁률이 기록했다, 이런 통계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거주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주변의 입지 여건은 어떤지, 또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내가 챙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혼자 하기에는 버거우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위해서 전화를 열어놨거든요. 02-2077-6330번으로 갖고 계신 궁금증들 모두 다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즘에 미계약 물량이 그렇게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과 청약 시장은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청약을 받아놓고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실제 주택 계약을 하지 않는 그런 미계약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걱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뭐 분양 시장은 굉장히 뜨겁죠. 또 분양 시장에 현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청약 열기, 또 분양 사무실 갔을 때 느껴지는 그 열기, 이런 네. 거에 의해서 사실은 우선 청약을 해놓고 보자예요. 그런 분들이 누가 가냐면 일단은 전세 수요자들이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좀 가는 게 어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그 분양 금액이 지금 낮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지금 시세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분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청약을 해놓고 나니까 뭔지 모르게 분양 금액이 조금 비싸지는 않은지, 또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혹시라도 투자를 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가격이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니까 네. 또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게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모호함, 네. 불안함 속에서 지금 청약하고 나서 또 분양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작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느껴야 되냐면, 일단 그 분양 시장 현장에 준하는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시세를 꼼꼼하게 전세금, 매매금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분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택지지구라고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려면 아무래도 한 5년은 걸리거든요. 그럼요. 사실 그랬을 네. 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뭔가 좀 새 거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교육 환경이라든지 주거 환경이 기존에 있는 택지지구가 더 유리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분위기에 의해서 너무 새 거, 또 분양 이런 거 열기에 이렇게 속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내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우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 바운더리를 가장 폭넓게 읽어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즉 내가 이제 청약은 해놓고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주셔서 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과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이 어느 정도 분양 시장과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니까 이제 지금부터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 발을 빼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지금 강남구 개포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아이 입시가 끝나서 지금 여기서 나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한 4, 5년 동안 시골에 가 있다가 와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있는 집을 네. 전세를 두고 갈 건지 아니면 큰 평수를 전세 끼고 묻어두고 가야 될지 또 다른 좋은 생각이 있을지 궁금해서요. 네.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시죠? 예,
개포동 주공 아파트 7단지 23평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이 몇 년 정도 여유는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지 이윤환 대표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뭐 수능이 끝나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개포지공 7단지에 네, 23평을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제 자녀가 이제 학업이 다 끝났으니까 한 4, 5년 동안 시골에 내려갈 건데 네. 자, 지금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할까 아니면 오히려 좀 큰 평형 34평짜리로 갈아타서 전세를 끼고 놔둘 것이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나중에 4, 5년 후에는 다시 이쪽으로 입주할 계획이신 건가요? 여기가 살기가 너무 편안해서요. 다른 네. 곳은 좀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개포동 지역이 워낙 그 뭐 말씀하신 대로 또 거주도 해보셔서 느꼈겠지만 일단은 그 거주적인 측면 또 뭐 교통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은 아무래도 재건축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어떠느냐, 조합원으로서 이익이 어떠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층 아파트예요. 지금 뭐 위치적으로는 분당선 대모산 입구역 바로 옆이기 때문에 뭐 교통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좋은데 지금 이게 중층 아파트잖아요. 15층짜리.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조합원들한테 얼마만한 이익이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 나 지금 23평이든 34평이든 내가 그 각자 분담해야 될 추가 분담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사실 그 시세적인 관점에서 조금 큰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단점이 있다면 여기가 이제 그 오래된 만큼 전세 비율이 낮아요. 네. 매매 금액이 뭐 23평이 7억대다라고 한다면 전세가 한 3억대, 즉 한 50%에서 5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세를 놓고 간다면 내가 여기에 한 3억 5천 정도는 놔두고 그러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23평에서 34평으로 간다면은 아무래도 또 그게 투자가 더 되겠죠. 즉 내가 한 4억대 정도는 가져야지만 이렇게 전세 끼고 이렇게 놔두고 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34평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우선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걸 뭐 파느냐 또 가져가느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개포동의 꾸준한 이주 수요에 의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부분하고요. 또 근처에 그 뭐 KTX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쪽 그 분당선에 대한 그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주거가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그 2년 정도는 일단 놓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게 또 만약에 또 4, 5년 후라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개포동으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또 평형을 어떤 식으로 미리 바꿔서 들어올 건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딱 2년만 보자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전세 놓고 일단 기분 좋게 그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가 2년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그때 대해서 정확한 또 진단을 통해서 또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갈아타야 될지 요걸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반 전세로 두고 가도 상관은 없겠죠? 유지한다면. 항상 내가 여기에 반전세라는 개념은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월세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는 반전세식으로 보증금을 작게 해서 한다는 건 투자액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는 지금은 풀로 전세를 놓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여요. 그것도 하나의 투자 개념이거든요. 예. 내가 여기에 거주는 안 하되 질에 따라는 전세를 쓰느냐 아니면 전세 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보증금으로서 월세를 얻어내느냐는 건데 사실 수익률로 따진다면 거기에 따른 월세 수익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굳이 내 투자금을 더 늘려가면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세를 놓고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좋은 데에 사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현명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윤환 대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저희가 4, 5년 후까지 내다볼 수는 없겠지만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 또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을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더 네. 그 수화기를 가까이 해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서동의 수서 신동 아파트 17평하고요. 네. 분당 임해동의 동신 9단지 아파트 32평형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수서역 바로 옆에 신동아 아파트 17평을 갖고 계시고 그 또 하나는 그 분당구 임해동에 그 동신 9차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뭐 평형은 이제 32평이고요. 네. 자, 이거를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집이 있나요? 네, 동신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수서 신동아 아파트는 2003년에 매입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월세로 계속 주고 있고요. 네. 네, 동신 아파트는 제가 2008년도에 상속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동신 아파트를 좀 딴 데로 이제 옮겨서 살아볼까 하니까요.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동아 아파트를 먼저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지금 이제 상속주택을 받으신 물건에 대해서 세금 비과세 요건을 갖추려면요. 자, 지금 이제 2주택으로 됐잖아요. 네. 예, 그런 상태에서 그 비과세, 즉 상속주택 자체로 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는 거기서 예전부터 상속을 받기 이전에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네, 상속 시점에 제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과세 여건을 갖추는 부분이고요. 일단 신동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게 맞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네. 일단은 신동 아파트도 사실은 지금 팔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신동아 아파트나 이 동신 아파트나 예. 매도 시점인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둘 다 매도 시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내년을 바라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네, 내년 후반기 정도요? 네, 일단은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서역이잖아요. 네. 수서역 아래쪽에 KT 역사가 들어서는 게 예정이 지금 내년 6월로 예정돼 있거든요. 야,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내년 6월 이후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가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KT 역사 들어서고 나서의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의 유입 부분은 그 흡수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한번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년 하반기 정도를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임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일단은 여건이 좋은 게 판교에 대한 어떤 거주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장점이 있죠. 이쪽에 판교 테크노밸리 그 바로 옆에 임해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임해동 쪽에서 성남 여주로 가는 복선 전철역에 의한 부분도 사실은 내년에 개통 예정이거든요. 둘 다 이런 교통에 대한 호재거리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이 가장 적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매도를 한다면 이제 분당에서 예를 들어 이제 새 아파트 위주로 조금 위례 신도시라든지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이쪽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언제쯤 팔아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둘 다 내년으로 꼭 미루십시오. 네. 네, 그렇게 꼭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분당 지역도 꾸준히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분당이 내년이라고 제가 꼭 못을 박는 이유가 그런 아래 위쪽으로 해서 신분당선 개통에 의해서
수지라든지 또 광교라든지 또 위에 쪽에 있는 그 위례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수요층들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게 되기 직전 단계인 내년 정도 중반기 정도가 가장 적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그 뭐 중후반기 요 사이를 노려서 매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당장 팔아야만 하거나 뭐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 중반까지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교통에 대한 호재거리들 이런 것들이 가격에 반영됐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전화를 주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저기 용인에 있는 그 네. 한숲시티 그걸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네, 그거 이제 18평짜리인데 그걸 네. 이제 지금 계약을 할까 어쩔까 제가 가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너무 그 외진돼 있어서 네. 일단 분양을 아직 계약은 안 하신 거고 청약까지만 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이윤환 대표 지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그 지금 이제 용인으로 가볼게요 또. 예. 자, 용인 처인구 남사변에 위치한 한숲시티 뭐 그야말로 분양 열기가 뜨거웠죠. 예. 자, 거의 뭐 평균 청약률이 2대1. 네. 뭐 많은 데는 뭐 100대1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일단 지금 아까 맨 애초에 우리 이주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네. 대로 청약을 해놓고 지금 미계약률이 많이 늘어나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주셨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약으로 하는 게 좋냐. 특히 이제 또 가장 작은 평이 18평, 24평 있고 30평대가 있는데 작은 평형에 대한 투자를 하셨는데요. 제 의견은 일단은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일단 지금 그 받으신 분양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18평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분양 받으신 금액이 한 1억 4천에서 5천 요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억 5천이요. 1억 5천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거랑 평당 사실 34평도 같이 했어요. 청약이 다 34평도 두 개가 됐는데. 같이 하셨어요. 예. 자, 어쨌든 뭐 분양을 이제 청약을 하셔서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하신 거는 축하드릴 만하지만 예. 결국은 이제 여기서 내가 입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임대를 놨을 때 과연 그 좀 임대 수익 또 뭐 월세를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세를 놓고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위치가요. 예. 지금 그 동탄 2기 신도시 오른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도로 이렇게 예, 보면요. 예. 여기가 이제 동탄 2기 신도시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11만 5천 가구가 되고요. 지금 얘기한 지역이 여기 위치하는데 여기가 지금 6,800세대가 들어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분양을 할 때 마케팅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뭘 썼냐면 이쪽에서 전세를 사느니 차라리 내전 마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예요. 자, 이쪽 분양 시장이 예를 들어 한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시세에 전세 금액은 당연히 그거보다 못한 한 800만 원 선에서 되기 때문에 여기가 분양 금액이 한 800만 원 정도 해서 전세 사느니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광고 마케팅이 굉장히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대거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열기에 의해서 일단은 청약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당첨이 2개가 되셨고,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일단 여기가 갖춰져 있을 주거지역으로서 6,800 공기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좋지만요. 이 수요층들은 이 근처에 뭐 산업단지가 있다든지 어떤 특별하게 이쪽에서 거주할 만한 목적을 두고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 외지에서 유입되는 수요자들에 의해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쪽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실은 동탄 2기 신도시, 동탄 1기 신도시라든지 오산이라든지 또 병점이라든지 수원 이남 쪽에서 계속해서
집을 사서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아파트에서 전세를 얻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교통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KTX 노선도부터 이쪽 동탄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쪽 그 서남권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그 주거 형태로 따지면 1등 지역은 앞으로는 동탄 2기 신도시가 될 것이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조금 밀리는 형상이 될 것인데 일단 오산이라든지 병점이라든지 또 동탄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서울하고의 접근성 즉 경부선이라든지 1호선이라든지 또 버스 노선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그래도 서울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만큼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그냥 세대수는 작지는 않죠. 6,800세대 안에 사실 들어올 거는 웬만하면 다 들어오겠지만 결국은 이 오산이라든지 이 1기 동탄 그리고 병점이라든지 이쪽 아파트의 시세가 지금 요거보다 약간 못한 정도, 즉 뭐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선 정도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쪽이 유리하지 이쪽이 더 유리하지는 않아요. 즉 이거는 분양 열기에 의해서 좋다 이거지 그 이후로 지금 평당 800에 900, 1000으로 이렇게 뛰쳐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이고요. 가장 피부적으로는 이게 2018년에 입주를 할 거거든요. 자 그렇게 상태 되면은 일단 실제 입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세를 놓고 갈 텐데 분명히 예를 들어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7천이나 2억 8천 정도로 분양을 받으셨을 경우에 보통 기존에 있는 주거 인프라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그 거주비 즉 전세비 같은 경우는요. 매매 금액이 이쪽이 한 2억 7, 8천이다라고 한다면 전세 금액이 뭐 많게는 2억 5천, 뭐 2억 4천, 3천 이 정도로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렇게 일시에 그 6,800세대가 들어오고 하면서 전세금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땐 초기에는 한 2억 아래쪽이나 2억 선상에서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게 결국은 주택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 정도의 구입을 2억 7, 8천에 30평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더 올라서 주진 않는다. 그러고 나서 전세금만 조금씩 올라가는 형국이 될 것이고 4년 차 정도가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가격이 꼭지에 차주는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때도 이미 이런 동탄 2기 신도시라든지 다른 곳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로 그냥 단지는 크지만 이쪽에서는 나홀로 아파트 격인 나홀로 단지인 격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면모를 크게 부각을 못 받는 이런 부분으로 전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18평이라는 부분은요. 사실 이제 매매 금액이 1억 5천이라고 해서 만만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이 2억대라든지 이 정도에서 집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청약 통장을 써서라도 그런 분들이 다수지 이렇게 1억 5천 선에는 머무르고 가는 징검다리 역할밖에 안 돼요. 또 이런 곳을 월세를 준다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량 비춰서는 월세 비율 즉 뭐 월세 금액이라든지 전세 금액도 턱없이 낮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8평은 기본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34평도 꼭 거주를 뭐 투자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셨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사실은 선뜻 제가 이렇게 계약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도 저는 아유, 시청자님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너무나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청약 열기 때문에 일단 청약은 하셨지만 실제 그 지역을 가보고 뭔가 의구심이 들어서 고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실제로 가보시고 여기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거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해서 저에게 전화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청자님은 앞으로도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고민이 있는 만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채우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주제는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고요. 11월 24일 화요일과 28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한 점은 02797-0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무료 세미나에서 좀 날짜가 또 바뀐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이제 매주 이제 금토를 이제 좀 나눠서 하거나 이제 월요일을 또 화요일로 하기 때문에 네. 날짜 차고 없으셔서 낭패 겪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예정됐던 세미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있다는 거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짜 착오 없이 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실제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ENR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그리고 ANC 도시개발연구소 김영조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저희가 이 총 3가지 매물 가운데 첫 번째 매물을 김영조 소장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매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건축한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최고의 매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고가의 수익성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평소에 많이 만나봤던 이 다세대 주택과는 조금 다른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나머지 2개의 매물은 박민수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예, 상암동의 방송국과 홍대 상권의 수요자를 품을 수 있고 한강 7대 개발 권역에 포함이 되는 합정동 매물과 9호선의 이제 개통에 따른 수혜 지역으로서 9호선 2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매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매물이 오늘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고 있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고요. 돌아오는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바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는지 그것부터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상암동 방송국 미디어 IT 중심 지역으로 지금 개발이 완료됐죠. 이 지역과 나날이 팽창하고 있는 홍대 상권의 수요자를 흡입하는 그 합정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합정 균형개발 촉진 지역으로서 이번에 한강 7대 개발권에 산입이 되면서 30층 높이의 고층 고밀도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합정 전략정비구역으로서 한강 조망권을 겨냥한 향후에 재개발까지 바라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2030 도시기본 계획에 한강개발권에 이제 합정동이 산입이 되면서요, 이 주변 일대에 큰 그 가격 상승을 한번 지금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의 매도 차익까지 그 전망이 밝은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몇 가지 간략하게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는데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주변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상암동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상암동에는 현재 방송국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았죠. 고용 창출이 이미 6만 명의 효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을 가보시게 되면 아파트 용지와 산업 용지 이외에는 주거 용지가 없기 때문에 이 6만 명의 고용인이 그 6호선 라인을 타고 한강변 주변에 있는 W역세권 합정형을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 홍대 상권 같은 경우에는 높은 권리와 임대료로 인해서 이 주변 일대에 보시면 연남동과 상수동까지 그 홍대 상권이 팽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주택들도 상가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주거 공급 문제가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은 그 선호도가 가장 높은 2호선과 6호선 W역세권의 5분 이내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4분 정도 거리까지는 고밀도 상가 개발로 이루어질 상업 용지이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겠고요. 가장 그 근접한 5분 거리에 위치한 그 다세대 주택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 시민공원과 여의도 공항까지 일반인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데이트 코스가 이곳은 바로 도보로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동부간선 올림픽대로와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까지 사통팔달이 모두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선호하는 그런 입지적 요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홍대 상권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홍익대학교와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그 학군 수요만 해도 5만 명 이상이 됐기 때문에요. 임대 수익과 함께 매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요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차 타고 데이트할 지역에 직접 갈 수 있을 만한 가까운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합정균형개발촉진지구는 이 며칠 전에 뉴스 자료를 통해서 보도가 됐듯이 북한산 조망에 방해가 없는 정도 한에서 30층 높이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세나폴리스가 그 첫 번째 주상복합 건축물이 되겠는데요. 그 높은 매매율을 자랑하고 있죠. 여기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좌측을 보시면 KB손해보험 본사가 있습니다. 이 본사에도 고용 창출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이 합정동이 되겠고요. 또 이제 가장 개발을 그 호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당인리 발전소가 이미 착공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 한강변에 그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서 문화, 공연, 그 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 시민의 공간으로서 이 지역 일대가 현재 신축 공급이 없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취득해서 상가주택으로 커피거리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홍대 상권이 팽창하고 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대 상권의 높은 권리와 임대가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 많은 유동인구, 하루 유동인구 한 60만 명이 이랬는데요. 이 유동인구가 유입이 꾸준히 되면서 이 주변 일대 집가 상승이 한강 개발 계획과 더불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합정동 하면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그 YG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다수의 엔터테인먼트의 사옥들이 밀집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평균 그 중국인 관광객이 3,000명 이상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골목골목 상권마다 패션 스트릿이라든지 그 멀티샵이 성행을 하면서 이 주변 일대에 상가 투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은 다음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지 건물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해 주세요. 예, 우선 다음 달 바로 12월 달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준공 골조가 다 마무리되고 마감재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실 때 직접 방문하셔서 마감재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5층 건물 중 2층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전면 8m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의 진출입이 모두 아주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임대 관리와 시설 관리 그 두 개의 법인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완료가 되면 갱신해서 다시 유치해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 건물이 어느 정도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매매가는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로 투자하실 경우 전세는 잔금 시 유치해드리는 조건이 되겠는데요. 2억 3천만 원에 유치를 해드린다면 소액 투자 2,800만 원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지역은 임대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전세보다 임대 수요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증금 2천에 90만 원 또는 3천에 80만 원에 그 유치해드리는 조건으로 그 융자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연 9%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투자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예, 대출 규제로 인해서 그 기존의 임대차를 위해서 그 투자하셨던 분들도 그 소득이 없거나 기존에 부채가 좀 있으면 융자가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니 플랜을 잘 짜셔서 그 임대로 투자하실 건지 전세로 투자하실 건지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매물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은 김영조 소장이 준비한 매물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매물은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자, 1호선 군포역과 당정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고 2013년 6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34층 건물에서 23층을 차지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9,48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보증금 3천에 월 240만 원 정도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5,83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1억 6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많이 짚어봤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요. 어떤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는요. 앞서 말씀 주셨던 굉장히 많은 임대 수익입니다. 매우 높은 임대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1억 600만 원 투자 시에 대출 이자를 제한다라고 하면 월 170만 원. 굉장히 높은 임대 수익 가능하다라는 점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매물 지하 3층에 지상 34층의 초고층 IT밸리의 랜드마크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중공업 인지도가 매우 높은 건설회사가 신축한 매물입니다. 최근 준공연도 5년 이내에 상품과 비교해서 최저가의 분양가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 또 시세 차익 가능한 매물이라는 점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미 많은 사업체가 입주함으로써 본 매물 활성화가 돼가고 있고 또 이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임차인 및 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업체 임차 수요의 특성상 장기 임대가 가능한, 다시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미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 여건을 직접 가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김영조 소장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본 매물 1호선 군포역과 당정역 도보 7분 거리에 더블 역세권입니다. 자, 3분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공유할 수가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자,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와 지하철 노선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접근이 매우 쉽고요. 또한 4호선 금정역이 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교통 인프라가 매우 뛰어난데요. 서울 외곽순환도로 3번 IC, 평촌 IC가 근접하고 이 과천 우왕간 고속도로 또 경수산업도로가 접근이 용이하며 영동고속도로와 또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산업물류의 요충지가 되겠으며 또한 수도권 광역도시와 연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편리한 이 교통을 통해서 이 구로 가산 강남을 비롯하여 안양, 수원, 과천, 안산, 시흥, 판교 등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경기 수도권의 광역도시의 중심인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많은 이 매물을 다루면서 여러 지역을 살펴봤지만 이 경기도 군포시가 나왔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지역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궁금하거든요. 네. 군포 역세권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재정비 촉진 계획과 더불어서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이 공장 부지가 지식산업센터 및 연구단지로 개발되어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IT, 첨단 지식산업, 기반산업의 업무 환경이 대폭 개선 개발될 예정입니다. 군포역 당동 150-1번지 일대 이 두산 R&D 센터에서 또 대규모의 R&D 센터가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LS 전선 부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업의 현재 사옥이 건설 중이며 지식센터 산업이 신축 예정에 있고요. 또한 그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정부에서 금정간 49.3km의 구간의 경기도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GTX의 노선 구간이 연결 추진 중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매물지 광역교통망이 완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여건과 개발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워낙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개발 호재들을 많이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본격적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나요? 네, 자 우선은 국내 대표 브랜드입니다. 삼성입니다. 자, 1등 건축물을 되겠는데요. 자, 본매물 34층 중 23층에 위치한 개방형 구조로서 개방감 및 조망권이 매우 우수합니다. 본 건물 A동과 B동 두 개 동으로 건축이 되는데요. A동은 34층, B동은 23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7층까지 두 개 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7층은 입주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 공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 법정 대비 주차가 무려 200%가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 확보가 매우 충분한 입주 기업들의 편리성에 중점을 둔 그런 설계로 시공한 건축물이 되겠으면요. 자, 이 지역의 랜드마크에 걸맞는 외관은 하이테크적 건물 외관, 대형 전망창, 컬러 복층유리, 또 알루미늄 판넬 시공, 매우 고가의 시공이 이루어졌으며 또 입주사의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 및 프레젠테이션으로 부족한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용 회의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지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매우 뛰어난 건물이며 자, 로비와 주차장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중앙관리실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며 외부 침입을 감시하고 있고요. 자, 입주사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또한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군포 지역 내 편리한 시설을 보다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매물의 가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이면 이 매물에 투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수익률 면에서는 1등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3억 9,480만 원이고요. 자, 대출금 2억 5,830만 원을 이용하여 이자를 제하고도 월세 보증금 3천에 월 240만 원. 자, 실제 투자 금액 1억 650만 원, 수익성 매물과 투자 가치 매우 뛰어난 연 2천만 원. 수익률 굉장히 높은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이 투자자분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자 지식산업센터의 본 매물은요 일반적인 분양물과는 달리 본 매물이 같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물은 자격 요건 충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최초 분양 시에 일반 임대사업자로 분양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업종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 후에 부동산 임대 사업을 추가로 하여서 임대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점들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매물을 보면서 자료 화면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이었죠.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송파구 석촌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매물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배명사거리역에서 걸어서 2분 걸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7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이 실제 투자 금액 3,7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추천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예, 9호선 연장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3월 달에
그 개통이 되면서 지가 상승은 불보듯이 뻔한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전부지와 더불어 롯데타워, 가락 재건축 이주 수요와 함께 풍부한 임대 수요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강남권대 다세대 주택을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인 그 추천 포인트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 이 추천 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입지 여건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송파구 석촌동 인근에서 제가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알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그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그 마이스 산업을 중심적으로 그 개발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강서에 대표적으로 마곡이 있죠. 여의도에는 이번에 면세점이 확정이 되면서 노량진 시장을 현대화 시장으로 개발하고 또 거기에 카지노 부지까지 지금 현재 개발 예정이 되어 있죠. 또한 강남구를 보시게 되면 한전부지 사업이 있고요. 잠실을 보시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대형 업무타운을 연결하는 게 바로 9호선이 되겠죠. 이 9호선은 돈을 부르는 황금 라인이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이 9호선 배봉사거리역이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개통됨으로써 그 큰 수혜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앞서서 가격 정보에서 봤듯이 소액 투자 3,700에 월세는 뭐 90만 원의 유치 조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속촌역에서 도보로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시세대로만 해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눈여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일대를 보시면 석촌동 고분부터 해서 탄천이 있죠. 또한 옆에를 보시면 그 석촌호수 서쪽과 동쪽이 있습니다. 이 주변 일대에 다양한 녹지가 조성됨으로써 고급 주거지다운 그런 면모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2015년대에 분양가 상한제 마지막 신도시로 개발이 된 위례 신도시가 있죠.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높은 프리미엄 때문에 그 부동산 시장을 좀 들썩이게 했었는데요. 바로 그 옆을 보시면은 가락 시형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총 9,600가구 중에 일반 분양인 1,600세대고 이제 내일부터 일반 그 청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변 일대를 보시면 그 전국에서 그 송파구에 투자하려는 그런 그 의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흘간 그 6만 명이 청약을 위해서 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송파 일대가 대형 업무타워들이 건재하면서 이 주변 일대의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관심이 이렇게 쏠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상 18층의 현대 사업장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 창출과 그 임대 수익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송파 쪽을 보시면 동남권 유통단지의 그 대규모 사업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 주변 일대를 보시게 되면은 한전부지가 이제 바로 좌측에서 강남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20년도까지 115층의 현대자동차 사업과 62층의 업무 호텔 숙박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2호선과 9호선이 운행 중이죠. 이 지역은 8개 노선이 교차하는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향후에 삼성과 동탄을 연결하는 GTX와 더불어서 킨텍스와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을 연결하는 GTX A노선 2단계 사업, 그다음에 이 본 매물 바로 좌측에 보시면 수서 KTX역이 있죠. 삼성을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KTX 노선까지 총 8개 노선은 복합 환승센터로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그런 교통의 중심축이 되고 그 9호선 라인을 타고 그 한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입이 되는 고용 창출 효과까지 톡톡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그 작년도에 그 한 해 평균 유동 인구가 2,500만 명이 이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이 지역을 방문했다 해도 무관한데요. 연 9조 원의 경제 효과와 더불어서 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다세대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일대 공급량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면서 이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줄다 보니까 임대 수익이라든지 이런 매도 차익이 아주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정동 법조타운이 이번에 개발을 시작하면서 이 주변 일대 많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그 현재 서초동을 보시면은 그 법조타운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주변을 보시면 임대료가 한 120 정도 수준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좀 단기적인 차익도 좋지만 멀리 보신다면은 이 송파구 매물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는 워낙 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를 저희가 좀 묶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나요? 예,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건축주가 원래 후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아주 세련된 그 건축
기술주가 되겠는데요. 빌트인 세탁기와 더불어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 모든 옵션이 풀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고요. CCTV와 자동문 택배 보관하면 당연히 들어가고 1층 필로티 주차 공간이 넓기 때문에 주차에 진출입이 아주 용이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자료 화면으로 나왔던 것처럼 아직 모든 것이 다 준공된 것은 아니지만 샘플 하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은 실제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그런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투자를 할 때에는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 염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이 매물의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재 매매가 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금 시 전세는 유치하는 조건으로 해서요. 2억 4천만 원을 예상하신다면 소액 투자 3,700만 원에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 주택을 취득하실 수가 있겠고요. 보증금 2천에 90도는 3천에 85만 원. 마찬가지로 유치 조건부 잔금이 되시기 때문에 융자 등을 잘 활용하신다면 그 9%나 8%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마지막 매물이죠. 세 번째 매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이 매물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예, 현장에 반드시 답사를 하셔서요. 그 부동산 등의 방문을 통해서 공급과 수요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좀 장기적으로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좀 시야를 가지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석촌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렇게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요. ENR 투자연구소 박민수 소장, ANC 도시개발연구소 김영조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